안녕하십니까. 아, 예. 오늘 말씀드릴 그 얘기는 이제 수나라 당나라 얘기가 되는데, 이제 수나라 당나라는 할 얘기들이 너무 많아서. 왜냐하면 보통 이제 이 당나라 를 동아시아 그 질서, 베트남까지 포함된 그 질서. 근데 그 질서뿐 아니라 사실은 서역과의 교류라든지 또 생목인들, 그러니까 정말 그 세계적인 어떤 그 국제 도시 장안. 음. 그때 당시에는 콘스탄티노플하고, 그러니까 비잔티움, 거기하고 장안하고 아주 아주 국제화된 도시였죠. 근데 이게 여러 영향을 이제 끼쳤기 때문에 이것을 좀 따로 이렇게, 딴 때는 어느 시기에서 어느 시기 이렇게 되는데 그냥 사실은 당나라를 보는 거죠. 근데 이제 수나라가 당나라의 그 핵심 되는 것들을 수나라에서 사실 다 가지고 왔죠. 많이 가져왔기 때문에 이렇게 또 묶어서 수당 이렇게 한번 묶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 이제 수나라의 589년도에 이제 그 수문제 양견이 이제 통일을 하죠. 수나라로. 근데 이게 마치 수나라와 당나라 관계가 진나라와 한나라 관계와 좀 비슷한 면이 있죠. 어, 그러니까 본인은 단명해. 자기 자신은 단명해. 근데 그 뒤에 이를테면 한이나 당에 큰 영향을 주죠. 제가 이제 한나라의 그 동중서의 유학은 법가를 수용한 유학, 그리고 당나라의 그 여러 문물제도라고 하죠. 그것은 수나라를 수용한 문물제도, 그리고 세계화되고 국제화되고 그랬다는 거죠. 우선은 진나라 때 진한 30구경 이 시스템에서 삼성육부로 이제 바뀌어요. 이것은 뭐냐면은 어떻게 보면은 그때 당시 공무원 감축을 했다는 얘기예요. 공무원 감축. 그 이제 시스템이 그렇게 만들어졌고, 이제 공무원 감축은 뭘 얘기를 하는 거냐면은 그때 이제 군이라고 하는 것은 빠지고 주연제로 바뀌거든요. 그리고 수령의 그 인사권과 그 병권 이런 것, 또 구품 중정제 이런 것. 이게 구품 중정제가 원래 아까 말했던 조조의 위나라에 있었던 거 아니에요. 근데 이 그것의 폐단이 나타나는 거예요. 잘 쓰이면 참 좋은데, 폐단이 그 구품 중정제의 그 자기들끼리 이제 호족이 되고, 그리고 이제 자기들끼리 링크가 걸리고 하다 보면은 부패가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. 그래서 수나라에서 아주 놀라운 그 왕권 강화책, 그리고 인재 등용책이 나오죠. 그 이후로 천 몇백 년 동안 영향을 주고 동양의 우리나라나 베트남에도 큰 영향을 준 과거제가 나 그 수나라 때 이제 만들어진 거죠. 그리고 또 균전제라고 하는 것. 아까 이제 둔전제, 위나라의 둔전제에서 이제 그 북위의 균전제까지 말씀드렸는데, 균전제라고 하는 것, 또 부병제라고 하는 것. 예, 병농일치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. 그리고 그러니까 그때 여러 문물 제도가 수나라 때 기본 골격이 이제 살짝
이렇게 나오는데 단명을 했죠. 그걸 이제 당나라가 이어받고. 근데 이제 6기가 망하는 것도 마치 진나라가 만리장성 쌓고 막 이렇게 하면서 망했던 것처럼 이제 양제 때 대운하를 파거든요. 대운하를 파는데 이때 이제 반발이 이제 크죠. 근데 그게 사실은 그 대운하가 항저우에 있는 생산물들을 베이징으로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이제 고속도로가 되는 거거든요. 전에 그리스 때 말씀드렸듯이 고대 물은 고속도로예요. 물은 강이 됐건 바다가 됐건 물은 고속도로란 말이에요. 그래서 이제 제해권 장악하는 게 참 중요했던 거죠. 거기에. 근데 이제 강들은 세 개가 큰 줄기가 있는데 다 옆으로만 나 있지 아래 위로 안 돼 있으니까 그걸 이제 한 거예요. 근데 그걸로 인해서 몰락은 했지만 그걸 남겼죠. 남겼고 이제 그 이후에 많이 쓰였죠. 보수되면서 고쳐지면서.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그렇게 되고 나서는 수는 어쨌든 망하고 당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죠. 근데 그 수당 시기에는 북방 민족은 어땠느냐? 북방에는 그 수당을 걸치는 시기, 그 초반 시기에 돌궐이 있었어. 돌궐은 이제 터키, 투르크메니스탄 이쪽이 다 돌궐 쪽에서 이제 갈라져 나온 거란 말이에요. 그리고 오스만 투르크가 그 동로마 제국을 멸망시키죠. 다 돌궐 쪽에서 이제 나온 거라고요. 근데 이 돌궐을 수 문제가 그래도 공격을 해서 동서로 분열책을 EJ라고 해서 분열책을 쓰는 거예요. 그렇지만은 그 수나라는 돌궐까지는 어떻게 됐는데 그 당시에 아주 센 나라가 하나가 있었죠. 고구려라고. 고구려 때문에 이제 살수대첩에서 을지문덕 장군에게 크게 당하고 고구려가 너무 강성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그걸 어떻게든 좀 해결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. 근데 그게 마음처럼 안 되는 거예요. 되면 좋은데 안 되는 거야. 되더라 않지.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이연이라고 하는 외가 쪽 같은 계열이면서 저게 다 그쪽 사람들이 다 북방계 쪽 계통이거든요. 수나 당의 그 왕족들이. 근데 어쨌든 간에 이제 장안을 수도로 삼고 장안 그리고 당나라를 이제 열죠.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그 영향을 많이 끼친 몇 가지 특성들이 나오죠. 첫 번째 율령 역시 해가지고 법이 헌법이라든지 다양한 세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법률이 이제 제정이 되는 거예요. 이게 아주 보편적으로 동아시아 쪽에 영향을 주고 퍼지게 되는 거예요. 전에 그 일본 때 말씀드렸던 다이쿰 다이카게 신인이 또 우리나라에도 다 그 삼국이 각각 그 율령을 반포하고 막 복식을 뭐 어떻게 하고 이걸 하잖아요. 이게 여기에서 이 중국식의 그 율령 이게 이제 크게 영향을 주는 거거든요. 그래서 이 율령이 있고 또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삼성육부도 이제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그러니까 율령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 전에 없었다는 게 아니라 있었는데 이제 좀 완성이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아주 뭐랄까 크게 아시아권에 영향을 주고
중서성, 또 문화성, 상서성이라는 3성이 있는데, 중서성에서는 이반을 하는 거예요. 거기에 이제 지금으로 치면은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거기 모여서 이반을 하고, 그 다음 이제 문화성에서는 그때 당시에 귀족들이 있으니까 귀족들이 그것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 거예요. 심의를. 그리고 나서 심의를 거치고 나서 상서성에서는 시행을 하는 거예요. 육부 각 그 주무 부처에서 시행을 하는 거예요. 그리고 이제 당나라의 당태종 되게 유명하죠. 정관예치라고 해서 요 당태종 때에 그 돌궐, 아까 말했던 돌궐도 이제 아주 그냥 쫓아버리고, 또 서쪽으로 탕고투, 고창국 뭐 이런데, 그리고 중앙아시아나 파미르권 있죠. 파키스탄 이쪽까지도 진출을 하거든요. 그러면서 서역교류가, 한나라 때 그 비단길을 통한 서역교류가 이제 더 활발해지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아주 국제도시가 되죠. 그리고 또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, 이때는 그 위진남북조 시대에 들어왔던 불교가 이제 막 많이 영향을 줬다고 했잖아요. 북조나 남조나 마찬가지로. 근데 이때 아주 그 불교 교리가 청밀해지고 분화가 되고, 훗날 이제 신유학이 대응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도록 그렇게 쫙 분화가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여러 가지 종파가 이제 분화가 되는 거죠. 천태종, 화엄종, 삼론종, 법상종, 정토종, 진원종, 선종, 이런 것들, 이 수당 요 시기에 이제 쫙 분파가 돼요. 이제 교과서에서 천태종과 화엄종 이거를 이제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. 그리고 나서 이제 선종으로. 그런데 또 문제는 고구려예요. 고구려 양만춘 장군한테 당태종이 안 됐죠. 이게 644년 이때 또 양만춘, 이제 그거는 이제 야사죠. 야사, 정사는 아니고. 근데 뭐 호되게 당하고, 이제 아마 그 후유증으로 죽었을 거라는 얘기들이 있단 말이죠. 거기에서 얻은 그 질환으로. 그리고 나서 그 아들이 이제 고종인데, 그 아들이 결국 이제 고구려를 이제 멸망을 시키죠. 물론 이제 고구려에 내분이 있었죠. 근데 그 이후에는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됐느냐, 고종은 그 개인 자체가 막 이렇게 뛰어난, 태종이나 뭐 뒤에 나오는 현종이나처럼 그렇게 뛰어난 그런 인물은 아니었고, 어떻게 고구려는 이게 뭐 신라랑 이렇게 잡고 이제 손잡고 해서 그 무너뜨렸죠.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측천무가 등장을 하거든요. 측천무는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중종이나 예종 막 갈아치우면서 자기가 나중에는 이제 황제 자리에 오르죠. 잠깐 동안. 그리고 영원한 중국인들의 고향, 동양 사상의 고향, 역사의 고향, 주나라. 이름을 주나라라고 해요. 주나라라고. 그래서 이제 그 주나라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, 그때 당시에 관농이라고 관중하고 농서지방의 세력이 그때 확 몰락을 시켜요. 이제 자기 권력 강화를 하기 위해서. 근데 그게 바로 기존의 수당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북방계가 있었다고 그랬죠. 북방계 선비계 그 귀족들이 관농 지방에 많이 있었거든요. 그쪽이 딱 이제 죽고, 반대로 외척은 확 살고, 이렇게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외척이랑 환관 때문에 중국은 계속 골치를 썩는데, 요 시기에도 그랬던 거예요. 요 시기에도. 그래서 이제
추천무가, 근데 추천무는 얼마나 있었더라? 별로 이제 그 오래 못 입고 이제 그 중종으로 넘어가요. 그리고 나서 또 추천무 비슷한 위씨가 또 잠깐 동안 그렇게 농락을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그 유명한 현종으로 넘어가는 거예요. 아까 태종이 정관해치였죠. 이제 현종이 개헌해치라고 이제 다양한 부분에, 그러니까 정치, 사회, 경제, 문화 부분이 다 아주 개화하는 그런 또 시기를 한 시대를 만들거든요. 근데 이제 현종 후기에는 또 양귀비와 현종 그렇게 되죠. 근데 이거 세팅이 지금 잠깐 잠시만요. 이게 이어폰 한쪽이 벗겨져 나가가지고 이거 어디 갔지? 그냥 얘기를 하겠습니다. 이게 소리가 안 들릴 텐데 이러면 찾았습니다. 다시 썼습니다.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양귀비의 오빠가 양국충이었는데 재상을 하게 돼요. 총리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. 근데 안록산하고 아주 그 원수지간이에요. 그 안록산이 이제 그 난을 일으키죠. 안사의 난이라고. 왜냐면 안록산 밑에 있던 부장이었던 사사명까지 같이 해서 이제 난을 일으킨단 말이에요. 그렇게 해서 스촨 지방까지 이제 피신을 가요. 이제 그리고 그 시기를 이제 풍미했던 시인이 바로 두보예요. 두보의 두시 연해가 이제 그 우리나라에서도 막 한글로도 막 이렇게 막 번역이 되고 했죠. 그게 이제 그 균전제가 그 수당을 특징 지우던 균전제가 무너지고 조용제, 부병제 이런 게 다 무너지고, 왜냐면 토지를 중심으로 해서 세운 모든 그 문물제도들이 이제 무너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. 그 시기부터. 그 시기를 봤던 게 이제 두보예요. 그때는 이제 그 각각 지방의 호족이라든지 요 군벌들이 이제 막 또 겸병을 하는 거죠. 토지 겸병을. 그러니까 이제 그때 개혁을 좀 하죠. 양세법으로.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그때는 이미 농사를 짓지 않는 뭐 수공업자라든지 뭐 유통, 뭐 숙박 이런 데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세금을 못 걷는 거예요. 그러면 그러니까 세금을 걷기 위해서 양세법으로 전환을 하고, 또 토지가 실질적으로는 사유화가 다 된단 말이죠. 대농장을 갖고 막 이렇게 하게 되니까 그걸 인정을 하고 재산세를 매겨요. 재산세를. 그리고 급납제로 이제 전환을 하고, 그러다 보니 이제 또 그거랑 관련된 다른 그 문물제도들도 정비를 해야죠. 그 부병제였던 것도, 그러니까 농병일치였던 것도 모병제로 바꾸는 거예요. 직업군인. 그리고 막 용병을 쓰고.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 절도사 휘하로 그 군사가 들어가고, 그 절도사는 군사권뿐 아니라 행정이나 재정권도 가지고 있었거든요. 행정이나 재정권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의 독립된 그 세력이 되는 거예요. 그리고 이미 그 모병들은 사병화가 되는 거죠. 그 사람들의 그 군벌들을 사병화가 되는 거예요. 그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절도사들이 차지한 그 지역을 번진이라고 해요. 번진. 한마디로 군벌의 그 세력권이 되는 거죠. 이 번이라고 하는 표현은 에도 시기, 일본의 에도 시기에도 번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.
그게 이제 거기에서 나온 거예요. 그리고 그 즈음이 됐을 때는 외척은 이제 많이 사그러들었는데 환관이 막 커요. 환관이. 왜냐면 절도사를 견제하기 위해서 감군사라는 걸 보내거든요. 감시하는 사람을. 근데 그게 환관이야. 그리고 그 환관들은 뭐 황제도 막 살해하고 막 그래요. 그리고 이제 문생천자라고 해서 그 환관들에 의해서 계속 황제들이 옹립이 되고 그런 상황이 되고, 그러다 보니 이제 그 예전에 한무제가 했던 소금 전매 있죠. 요걸 통해서 이제 또 다시 한번 그 정비를 하기 위해서 재정을 보충하고 하기 위해서 이제 염 전매를 다시 하거든요. 그때 바로 황소라고 하는, 원래는 이제 과거 시험을 준비하던 사람인데 그걸 떨어지고 나서 밀매 소금 밀매를 이제 시작을 한 거예요. 그리고 그 밀매자들의 그 네트워크가 그 황소의 난에 아주 큰 역할을 하거든요. 그때 최치원이 토황소 경문을 썼고 그렇게 이제 연결이 되는 거예요. 그러다가 이제 결국 이제 주전충에게 당나라가 망하게 되죠. 지금은 수당을 간단하게 이제 훑어봤는데 이게 너무 중구난방으로 얘기들이 막 나오긴 했는데 요게 수나라와 당나라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, 그리고 일본, 그리고 베트남 등등에 많은 영향을 끼쳤을 뿐 아니라, 그리고 그 나라들은 아예 받아들인 거고, 북방도 수당의 군사력에 의해서 갈라지고 또 서역이 개척되고 또 생목인들이 많이 유입되고 그랬던 시기이죠. 근데 숨이 차가지고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, 이게 좀 길게 얘기를 할 때 그냥 편하게 그냥 뭐 사는 얘기 할 때는 별 상관이 없는데 머릿속으로 막 생각을 하면서 해야 되는 것은 걸으면서 하기가 좀 이제 힘들군요. 이제 하루를 보내고 집에 들어오는 길이라 오늘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, 이제 요 뒤로는 이제 북방 민족이 이제 또 많이 내려오고 그거랑 관련된 것들을 보고 그리고 일본이라든지 우리나라와의 관계들, 이런 것들을 또 한번 얘기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